신입생을 위한 스케치업 시리즈 두 번째 스케치업 적응하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스케치업 화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툴셋은 기본적인 툴셋인데 저는 대부분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근데 스케치업이 좀 초보자를 위한 기능이다 보니까 단축키로 지정된 건 많이 없고요. 정말 자주 사용되는 것만 단축키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사용하는 편이 많아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걸 띄워두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단 배치 탭이 있는데요. 스케치업은 좀 명령어를 활용한 방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활용해서 기능을 실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몇 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샌드박스 이런 거 꺼내 보고요. 그 다음에 뷰 저는 이제 미리 꺼내져 있지만 한번 꺼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솔리드 툴. 네, 요 정도만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된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스케치업 옵션과 다르게 좀 아이콘의 크기가 크다는 분들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툴바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라지 아이콘이 선택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제해 주면은 이제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를 아이콘을 일일이 읽어본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이런 메뉴들이 그냥 이렇게 아이콘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대부분 열어볼 일은 없고요. 만약에 이 스케치업이 좀 단순화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보조적인 것을 많이 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좀 가끔 눌러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굳이 눌러볼 일이 없고요. 대부분 이 아이콘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스케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2016, 2017 버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탭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의 트레이에 합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윈도우에서 여기 디폴트 트레이 여셔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은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0,0,0 원점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능을 사용할 때 수치 같은 걸 입력하게 된다.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단축키를 한번 몇 개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3D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숨기기와 이제 다시 보이기 하는 이렇게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hide와 unhide인데요. 3D의 특성상 뭔가 이렇게 객체가 앞을 가리고 있으면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숨겨서 작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언하이드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거나 하는데요.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단축키를 좀 지정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윈도우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은 이제 쇼커트 단축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아마 숨기기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고요. 영어로는 hide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축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컨트롤 1번, 컨트롤 2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일단 컨트롤 1 하고 여기에 꼭 더하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중복된다는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실 겁니다. 그럼 숨겼으니 다시 이제 보이게 하는 기능도 단축키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2번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를 이렇게 숨겼다가 다시 보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집중할 때는 이렇게 최대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요. 기능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켜서 이런 걸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글 버전은 이제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단어로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트레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토글 형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단축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임의로 V라고 지정을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편한 단축키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셨다면은 컨트롤 1번, 컨트롤 2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실행이 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V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기능들은 뭐 간단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굳이 막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앞서 CAD 영상을 보셨다면은 뭐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CAD에서 왼쪽에 뜨는 속성창을 말하는 거고요. 뭐 CAD 과정 없이 바로 스케치업으로 보신다면은 그냥 이 객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런 면에 어떤 재질을 입힐 건가 했을 때 이런 재질에 관련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질에 관련된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지금 단계에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이 스케치업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주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원상복구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는 이렇게 그림자, 햇빛을 이제 지정해서 시간별 이렇게 계절별로 해서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는 내가 원하는 이렇게 뷰를 저장해놨다가 제가 나중에 바꿨다가 이 뷰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랑 주고받을 때도 저장이 되므로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이고요.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너는 이런 컴포넌트나 그룹 형태의 객체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면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스케치업을 빨리 활용하고 싶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컴포넌트, 매테리얼, 씬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스케치업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D 웨어하우스와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남들이 모델링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케치업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뭐 이런 거를 그냥 다운로드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 큰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작은 모델은 바로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남들이 가져온 거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와서 좀 간단하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익스텐션 웨어하우스가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제 스케치업이 아무래도 초보자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기능을 요구할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하고자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능을 이제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들입니다. 대부분 뭐 3D Max나 라이노 같은 다른 모델링 툴에서 사용되는 기능을 차용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요. 스케치업의 장점이라면은 입문하긴 쉬운데 이런 고급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덕지덕지 활용해야 하므로 오히려 마스터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덕지덕지 깔게 되면은,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많이 깔게 되면은 약간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킬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정말 생각하기에 필요한 기능만 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면은 이런 루비도 좀 혹할 수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캐터라는 건데 한번 유튜브에서 스캐터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캐터를 스케치업에서 보통 사용하지 않고 루미온이나 트윈모션 같은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진 않는데 얘는 V-Ray나 테아 렌더 같은 뭐 포디움 그런 플러그인형 렌더링에 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그게 사용 방법에 따라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굳이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한 번쯤 봐두는 게 나중에 다른 개념을 이해하기에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 스케치업 적응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